안녕하세요. 다음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입니다. 오늘은 수능입니다. 이 해설 영상은요, 부제가 있습니다. 공통 과목, 공통 영역이죠. 공통 영역 수학 1과 수학 2 변별력 문항에 대한 친절한 해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한 총 4문제가 있는데 여기 요 15, 20, 21번과 22번 요 4문항에 대해서 제가 그냥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상은 지금 이번에 열심히 수능을 보신 고3 학생들이 아닌 이제 본인들의 차례가 됐죠. 우리 고2 학생들. 내년에 이제 수능을 보셔야 하는 이 고2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문제 접근과 해설까지 친절하게 좀 풀어드리는 그런 분석 영상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본인들 차례가 될 우리 고2 학생들이 열심히 이 분석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5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학 2 문제고요. 일단은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수능 시험을 보실 학생들에게 당부를 좀 드려보면 15번이 객관식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16번이 급격히 쉬워져요. 단답형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15번에서 조금이라도 막힌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넘어간다라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이라는 가정하에서 이 문제가 한 번에 풀리지 않았다면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된다. 다만 저는 이 문제는 한 번에 풀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까지를 체크를 해두신 상태에서 가조건을 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0에서 미분 가능하겠죠? 근데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학생들은 이 순간에 fx의 식을 kx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이다. 요 위의 식과 1차 그리고 상수항까지를 똑같이 적어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0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는 건데 우리 다항식은 0에서의 함수값이 상수항 그리고 0에서의 미분계수가 1차항의 계수라는 사실이 공부가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작하는 순간에 fx의 식을 잡아주시고요. 혹시나 나중에 놓칠 수가 있으니까 최고차 계수가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k는 음수다. 이 정도의 정보를 좀 적고서 출발하면 어땠을까? 이렇게 좀 주장을 해봅니다. 자, 나 조건을 한번 볼게요.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두 방정식이 곱해져 있습니다. 100%는 아닐 수도 있지만 90% 이상의 확률로 두 방정식이 곱해져 있으면 키는 공통근입니다. 결국은 방정식을 곱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 근이 있다면 그 근은 한 번만 인정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경험치가 좀 생기다 보면은 두 방정식이 곱해져 있는 이유까지를 아마 아실 거고요. 어쨌든 지금 G', 우리는 지금 G가 주어졌는데 G'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미분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요. 원래는 등호가 있죠. 자, 즉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미분을 할 때요. 원칙적으로는 등호를 빼는 게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이 수학 공부를 위해서 제가 강조 좀 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 등호를 빼는 게 맞아요. 왜? 그 구간 갈리는 지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원래는 모르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조건을 통해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식에 반영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기 위아래 식에 0을 대입한 게 같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등호를 붙여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등호를 그냥 무작정 따라서 붙이면 안 된다. 이 문제에서는 붙여도 된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은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 결국 G'이 0이 되는 게 궁금해요. 결국 G'의 x-4라는 건 G'이 0이 되는 근을 4씩 더해서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알파가 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요 x에는 누가 들어가야 0이 될까요? 알파 플러스 4가 되겠죠. 4를 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요 G'x가 언제 0이 되는가 여길 좀 관찰해 볼 건데 지금 얘는 2차식이야. 근데 얘는 1차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친구가 0이 되는 지점은 x가 마이너스 2k분의 15라고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야겠죠. 우리는 0보다 클 때 네가 인정될 수 있느냐. 즉, 이게 0보다 큰 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자, K는 음수죠. K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K분의 15는 양수라고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확정 지을 수 있는 근이 하나 확보된 거죠, 우리한테. 즉, 우리는 G'의 근을 원합니다. 자, 양수 쪽에서 하나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이제 음수 쪽에는 2차 방정식이 있네요. 요 2차 방정식은 근을 안 가질 수도 있고 하나를 가질 수도 있고 두 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1학년 때 근과계수의 관계라는 걸 배웠죠. 이런 거를 문제풀이에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자, 두 근의 곱이 양수예요. 확인하셨죠? 두 근의 곱, 3분의 15에서 양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가 만약에 허근을 가져, 근을 안 가져. 그러면 내가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근을 가진다면 걔네들의 부호는 같아야 돼요. 양이거나 음이거나 무조건 왜? 두 근의 곱이 양수라는 게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인정되는 근이 없다면 다시 이 음수 쪽에서 인정되는 근이 없다면요. G'의 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G' 근 하나밖에 없으면 G'의 x-4도 근이 하나예요. 그럼 하나와 하나인데 문제를 보시면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래요.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음수 쪽에서 근을 2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근이게요? 음수인 근이 2개 확보돼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A는 양수다. 요거 미리 적어 놓는 겁니다. 자, 수능 시험이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시험으로 변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못 풀어서 틀리는 게 아니고 풀었는데 틀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 풀었는데 틀리는 건 수능이 아니고 내신이었어요. 근데 수능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 최고 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요런 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려면은 조건을 다 적으면서 가야 돼. 안 그럼 까딱하다가 여러분들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A가 양수해야 된 이유 뭐죠?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되기 위해선 A가 양수로서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음근 2개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두 근의 곱은 5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이 문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쉽게 수직선이 있다고 봅시다. 수직선이 있고 여기 이제 0이라는 숫자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2K분의 15는 양수입니다. 자, 양수인 근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음근 2개가 있어야 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알파라는 음근과 베타라는 음근, 이렇게 음수근 2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끝내러 가보시죠. 지금 전 어떤 주장을 드리는 거냐면 G'의 근이 알파,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2K분의 15 이렇게 3개예요. 다시 G'의 근이 이렇게 3개입니다. 자, 아까 주장 드렸죠? G'의 x-4는 이 3개의 근을 전부 다 4씩 더해주면 됩니다. 4씩. 그럼 지금 3개잖아요. 3개인데 4씩 더해. 그러면은 그 4씩 더한 게 추가되면 6개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3개, 6개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4개냐? 그 아까 제가 주장드렸었던 그 90% 이상의 확률. 결국은 방정식이 곱해져 있으면 아주 높은 확률로 공통근이 터치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야. 아, 너네 둘이 4칸 차이고 너네 둘도 4칸 차이라서 너네 세 근에다가 4씩 더한 게 겹쳐지고 너는 뒤로 하나 더 가고, 그래서 요렇게 4개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런 발상이 머릿속에서 딱 드는 순간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사실 시험장에서. 예, 요 판단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한번 끝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얘네 둘 사이의 관계보다는 얘들은 서로 다른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알파, 베타는 같은 방정식의 근입니다. 요새 또 수능 시험에 1학년 수학이 굉장히 자주 침투하죠. 2차 방정식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은 5예요. 자, 그리고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4가 됩니다. 그럼 솔직히 숫자가 보여요, 사실. 예, 숫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숫자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럼 베타 플러스 알파를 제곱을 하면 얘는 이 친구를 제곱을 한 다음에 이 친구를 4번 더 해줘요. 그래서 36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알파, 베타 둘 다 음근이죠.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6이다. 이제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6이 되기 위해서 A의 값은 9다. 이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가 나온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숫자를 찍어드리기도 했지만 결국 알파는 마이너스 5고 베타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과 4칸 차이가 나기 위해서 이 친구의 이름은 3이 돼야겠네요. 자, 그럼 K의 이름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A가 주어졌죠. A가 나왔고 K가 나왔어요. 다시 원래 주어진 GX의 식에 A의 값을 우리가 알아냈고 K의 값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주장하는 G-와 G2는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G-2는 음수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G-2의 값이 5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G2는 요 양수 쪽에 요 함수식에다가 대입하면은 G2의 값이 27이 나와서 지금 15번 문제의 답을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해설 강의가 이어질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냥 해설을 해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아마 이 재생 시간 자체가 대략 한 3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어야 되는 지점들을 다 터치해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 문제만 잘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 여러분들의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은 3문제 이어서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20번 수학 1 문제입니다. 지수함수와 관련된 문제고요. 지수함수와 직선이 만난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가 현장에서 시험을 응시한 학생들이 가장 처음으로 당황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황하게 만든 이유는 바로 이 식 때문인데요. 자기 자신을 합성해서 3x가 된다. 근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거기에 매몰되는 순간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맞추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면 자신을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소재 중에 자기 자신을 합성해서 3x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없어? 그럼 거기에는 뭐 큰 의미가 없겠지. 그럼 너의 정체는 뭐야? 너는 x가 k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래매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이름은 항등식이다. 저는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1학년 때 배우는 용어죠.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거예요. 이 양변에 x자리가 있죠, 지금? 그럼 이 x자리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k보다 큰 어떤 수를 넣더라도 이들은 항상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그림이 필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필요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머릿속에서는 좀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좀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 한번 그렸고 요 교점의 x좌표를 갖다가 k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 뭐 평소에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의 습관의 중요성은 뭐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학에서도 습관의 중요성이 엄청납니다. 이런 상황에선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이런 행동적인 습관, 태도적인 습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지수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 이 점의 이름은 교점입니다. 교점은 항상 두 가지 표현 방식을 가져요. 왜냐하면 두 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쪽 함수에 대입해도 되고 이쪽 함수에 대입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좌표인 k를 직선에 대입한 값과 지수함수에 대입을 하는데 저게 지금 밑이 5분의 1인 걸 제가 5로 바꿔서 좀 쓰겠습니다. 그러면 5에 3-k 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써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직선과 지수함수가 만나니까 그 교점의 x좌표를 양식에 대입해서 그냥 쓰는 것을 습관화하셔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드리고 싶은 두 번째 습관은 뭐냐면은 지금 K 정확한 값을 우리가 구하지 못해요. K의 정확한 값을 구하지 못하는 대신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하는 습관은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것은 뭘로 인해 가능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두 함수에 그냥 그럴듯한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저는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2를 대입하면 지수함수는 5가 되고 직선은 2니까 2를 대입하면 지수함수가 커요. 3을 대입해 보세요. 3을 대입하면 지수함수는 1이고 직선은 3입니다. 3을 대입했더니 직선이 커요. 다시 2를 대입하면 지수함수가 큰데 3을 대입했더니 직선이 커요. 역전됐죠. 그 이유가 뭘까요? 교점이 2와 3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 지수함수가 크고 3을 대입하면 직선이 더 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K가 2에서 3 사이에 위치한다. 물어봤나요, 문제에서? 아니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습관인 거예요. 이런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뭘 물어보든지 다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놓은 상태에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구하러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이걸 구하래. 근데 얘 이름은 f의 함수값이야, 결국은. 그러니까 누구를 대입한 함수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이름이 지금 K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5의 마이너스 3K승을 곱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K의 마이너스 3승이 5의 3K 마이너스 9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따라서 K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5의 3K승을 곱하면 이게 바로 지수법칙이죠. 지수끼리는 더해지겠죠. 그래서 5의 마이너스 3K승을 곱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5의 마이너스 3K승을 곱하면은 지수끼리 더해지면서 요게 5의 마이너스 9승이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요 수치가 5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지금 F의, 즉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F의 5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그럼 F는 어디 있는데? F는 지수함수래. 근데 어디서만? K보다 클 때만 지수함수래요. 가볼게요. 제가 지금 K보다 큰 영역에서만 F는 지수함수래요. 그럼 당신들 5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숫자는 엄청 작은 숫자잖아요, 사실. 그렇죠? 5의 9승에 대한 역수잖아. 그럼 이 친구는 2보다도 압도적으로 작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K가 2보다는 크다라는 사실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5의 마이너스 9승은 그런 2보다도 압도적으로 작아. 그럼 여러분들이 F의 5의 마이너스 9승을 구하고 싶다고 해서 그 5의 마이너스 9승을 요 지수함수에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왜냐면은 이 지수함수는 K보다 큰 데서만 지수함수라는데 fx는 K보다 큰 데서만 지수함수래요. 근데 얘는 K보다 작다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수함수에 대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이 항등식입니다. 이 항등식은 항상 문제에서 대입을 위한 조건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사용할 건지 보여드릴게. 자, 좌변이 f의 함수값입니다. 그리고 우변은 3x예요. 항등식이죠. 어떤 x를 집어넣는 순간에 항상 같습니다. k보다 크다면은.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거야. 어떤 x를 넣어야, 잘 들으세요, fx가 5의 구승이 될까? 이거 생각하면 끝이에요. 다시. 어떤 x를 넣어야 fx가 5의 구승이 될까? 그래서 fx가 5의 구승이 되면 좌변에 자연스럽게 f의 5의 마이너스 9승이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말했어요. 다시. 어떤 x를 넣어야 5의 마이너스 9승이 될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고민하시면 그런 x를 투입하는 순간 요게 5의 마이너스 9승이 되면서 좌변에 자연스럽게
f의 5의 마이너스 9승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고민하면 이 문제가 끝이 나요. 자, 요거 고민하고 끝내볼게요. 어떤 x가 5의 마이너스 9승을 만드는가? 어떤 x가 5의 마이너스 9승을 만드는가? 자, 방금 전에 제가 이 그림의 필요성이 한 번 더 있는데 그림을 지워버렸네요. 이렇게 해놓고 사실 우리는 여기만 우리 f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거든, 지금. 여기 우리가 f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 번 더 쓰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2예요. 여기가 3이고 요 k보다 클 때 우리는 지수함수를 추종합니다. 근데 이 5의 마이너스 9승, 여러분들 지금 이 fx의 식을 제가 다시 써볼게요. 5의 3-x승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5의 마이너스 9승을 위해서 요 x에 몇을 막 넣고 싶어? 여기다 12를 넣고 싶으시죠? x에다가 12를 넣으면 5의 마이너스 9승이 되잖아. 근데 지금 12는 3보다 크죠? 12는 3보다 커. 그러니까 12를 대입했을 때는 우리가 f 지수함수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위치 관계가 이미 마련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즉 F12가 5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근데 그 과정에서도 12가 3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반영됐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까 전에 선언했습니다. 어떤 x를 넣어야 네가 5의 마이너스 9승이 될래? 그 x의 정체는 12였네. 그래서 우리는 요 항등식에 x 자리에 12를 투입합니다. 투입할 수 있죠. 왜? 12는 k보다 크니까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하는 순간 좌변은 f의 f12, 좌변은 f의 f10인데 우리 f12가 5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걸 알아왔고 우변은 그냥 36이 되고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 싶었던 값이 바로 f의 5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이 문제의 답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20번이 항등식입니다. 20번에 요 식의 어떤 큰 의미 부여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순수 대입 조건으로 사용해 주세요. 다만 그것보다 내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수함수와 직선의 만남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응당 가져야 되는 좋은 습관은 무엇이냐? 첫 번째, 교점을 두 가지 표현법으로 나타내라. 두 번째, 그 교점의 정확한 좌표는 모를지언정 어림잡아서 가늠할 수 있게끔 대입을 통해서 교점의 위치를 확인해라. 이렇게 두 가지 습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면 요 20번 문제 분명 여러분들의 수능, 내년 수능에도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만들 만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다만 확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공부한 것 안에서 다 풀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번이었고요. 21번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21번 다시 수학2 문제네요. 이 문제는 지금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개수가 2개 비어 있는데 그 2개의 개수가 전부 정수래요. 그래서 이 정수라는 거는 일단 눈에 좀 찍어 놓고 좀 시작을 하시고요. F1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저는 이 문제를 딱 읽는 순간에 이것과 비슷한 과거 기출문제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평가원 기출문제들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입니다. 그죠?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하셨다면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두 가지 명제를 제시드리고 이 문제를 끝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건 이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그냥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쓸 수 있는 명제. 첫 번째 명제, 3차 함수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필연적입니다. 다시, 모든 3차 함수는 최소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가진다.
요것은 이미 여러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분모 자리의 요 fx는 필연적인 실근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극한인데 분수꼴이야. 분수꼴 극한의 존재성을 논한다는 건 결국 분모 0 되냐 안 되냐. 만약에 0 돼? 그럼 약분해줘. 이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fx가 0이 되지 않으면 하나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존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f는 0이 되는 지점이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0이 되는 지점을 분자해서 뭐 해줘야 된다고요? 약분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주장해 볼게요. 제가 이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고 싶은 논리는 이겁니다. K가 F의 근이면,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K를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된다면 분자해서 뭐 해줘야 된다고요? 약분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K를 분자에 넣어도 근이 돼야 돼요. 2K 플러스 1도 F의 근이다. 요 하나의 딱 명제, 요 명제로 이 문제는 끝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K랑 2K 플러스 1은 보통은 다르죠. 보통. 물론 같게 만든 숫자가 있겠죠. 근데 보통 K에다가 2배를 하고 1을 더하면 보통은 다른 숫자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K가 내 근이라서 2K 플러스 1도 근이 됐어. 그럼 2K 플러스 1을 다시 2배하고 1을 더한 것도 근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새로운 K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얘가 근이니까 얘가 근이면 누구도 근이다. 또 얘가 근이니까 또 누구도 근이다. 이런 식으로 근이 무한정 많이 창출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드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K가 근이면 2K 플러스 1도 근이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게 이러다 보면은 이게 계속 무한 루프를 돌다가 이게 그러면 3차 함수인데 근이 많아야 3개밖에 없잖아요. 3차 함수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이 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죠. 둘이 같다. 그러니까 K가 근이고 그럼 2K 플러스 1도 근이어야 되는데 그게 새로운 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더 누군가로 뻗어나갈 위험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노리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이 뜻이고요. 그러면은 K랑 2K 플러스 1이 같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1이다. 즉 마이너스 1이 F의 근이다라는 사실 자체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텐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실이 있겠죠. 마이너스 1을 제외한 근은 없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왜?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제외한 근이 나와버리면은 그 친구에 대해서도 또 무한 루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2K 플러스 1을 또 창출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F의 유일한 실근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요거 딱 하나 가지고 이제 문제 끝내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fx가요. 최고차 계수랑 상수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fx의 식을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졌고 그리고 이거 이제 제가 즐겨 쓰는 식의 작성법인데 계수를 맞춰가면서 전개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ax 제곱을 맞추기 위해서 a-1의 x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상수항을 가지고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b가 사라졌죠? 근데 우리는 원래 bx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해보면은 x의 개수가 a 플러스 3이 됩니다. 따라서 b는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일단 정보를 적어놓고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을 알고 있을 때 이 상수항의 타겟팅을 맞춰서 인수분해하는 방법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뭐가 없어야 돼? 이 친구는 더 이상의 잘 들으세요. 마이너스 1이 아닌 실근이 없어야 돼요. 다시. 저 친구는 더 이상의 마이너스 1이 아닌 실근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은 지금 이 4가 1로 바뀌는 날이 올 거예요. 1. 만약에 이 4가 1로 바뀌면은 요 빨간색 밑줄 찐 식이 혹여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그런 날이 온다면, 그런 날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학교 시험 등지에서 그렇게 변형해서 출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fx는 마이너스 1을 3중근으로 가지죠. 유일이 실근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그러면은 지금 이 극한 조건을 만족을 하게 돼요, 실제로. 하지만 지금 이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는 여기를 4로 줬기 때문에 지금 이 빨간색 밑줄 친 식이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실근을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판별식이 0이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학생아, 판별식이 0이라는 게 무슨 말이니? 중근을 가진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 중근이 마이너스 1이어야만 하겠지? 마이너스 1이 아닌 중근은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요 상수항이 4기 때문에 중근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딥한 얘기를 해보면요. 보통 우리가 최대값이라는 건 경계에서 형성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부등식을 생성할 때 등호가 포함되는 게 유리하겠죠. 최대값이라는 건 그 가장 마지막 값을 최대로 보통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작거나 같다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근데 지금 여기 판별식에 등호가 없으니까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불안감을 누가 해소해 주냐면 이게 해소해 주는 거예요. 정수 조건이 주어진 이유와 요 판별식에 등호가 없는 것이 매칭된 사람이 문제의 답을 맞추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수 조건은 실제로 여기 등호가 없더라도 우리가 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판별식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a-1의 제곱에서 16을 빼면 0보다 작다. 그럼 이 친구가 16보다 작다.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은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a의 최대값을 얘기하기가 좀 난처해. 근데 지금 A가 정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숫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여기다 몇 개 숫자를 넣어보세요. 뭐 2 넣어봐. 그러면 1이야. 괜찮아요. 3 넣어봐. 괜찮아. 4 넣어봐. 그러면은 9니까 괜찮아. 근데 5를 넣으면 좌변이 16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등호가 없으니까 5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6부터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A의 최대값이 4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A의 최대값을 왜 구해야 되냐면은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F1의 최대값. 자, F1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5죠? 근데 우리가 방금 B가 A 플러스 3이라는 사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2A 플러스 8이겠죠. 그러면 F1의 최대값이라는 건 2A 플러스 8의 최대값이니까 우리는 A의 최대값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방금 전에 여기서 A의 최대가 4다. 근데 이걸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A의 정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A가 4일 때 B도 7로 정수가 된다는 거 확인을 해주신다면은 이 친구의 최대는 A의 4를 대입했을 때 16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16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사실 오히려 앞서 풀어본 20번보다도 훨씬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재 자체가 여러분들이 원체 뭐 내신 공부를 한다든가 했을 때 많이 다뤘던 소재야. 그래서 이 문제는 3차 함수는 실근이 필연이다 에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K가 근이면 2K 플러스 1도 근이어야 한다. 이게 이 문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명제였고 그래서 이 명제에 의해서 근이 계속해서 파생되는 걸 막기 위해서 둘을 같게 만드는 전략, 요것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네, 여기까지 21번이었고요. 마지막 22번 문제 풀러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22번은 다시 수학 1 수열 문제입니다. 보통 점화식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류의 점화식 문제는 과거 기출 문제에서도 충분히 많이 다뤄진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뭐 사전에 미리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풀었을 거야. 다만 누군간 틀렸을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수능 문제입니다. 22번이고요. 주관식이에요. 까딱하다가 이거 지금 값의 합을 구하래요. 합. 무슨 말이냐면 값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야. 이 여러 개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놓쳤어 만약에.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겁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보통 수능에서의 22번이라고 하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럼 보통 그건 풀면 맞아요. 못 풀어서 틀리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다?
풀었는데도 틀리는 사람이 꽤나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할 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조심조심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된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출발해 볼게요. 저는 보통 모든 항이 정수인 이 수열, 점화식 문제를 다룰 때는 이 숫자들의 한번 흐름을 타봐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단 홀수면은 3을 빼고 짝수면은 절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왜냐면 홀수를 절반하면은 그게 더 이상 정수가 아니게 되니까 지금 되게 합리적인 점화식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 돼주셔야 돼. 그럼 뭐냐면 홀수라서 3을 뺐죠. 그러면은 무슨 수가 됐을까요? 이 짝수가 됐겠죠. 그 생각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문제의 케이스를 합리적으로 줄여서 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하면 좋을 것 같아. 3을 뺀다는 행위와 반을 나눈다는 행위는 숫자를 작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3을 뺀다는 행위는 무조건 작아집니다. 다만 이 모든 항이 자연수였다면 절반을 하는 행위는 숫자를 작게 만들 거야. 근데 정수죠. 그러면 여러분 음수를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6 절반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3이 돼요.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열이 그냥 100% 감소하는 수열은 아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해요? 수열의 흐름을 타라는 거는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수열은 결국은 이제 감소를 하겠다. 언제? 만약에 양항일 때는 양수항들에서는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게 음수가 됐었을 땐 잠깐 증가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 이거는 이 문제를 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제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왜? 이건 여러분들의 수능이 아니니까. 추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점화식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결국은 나 조건을 읽어보면요. 이 최소값. 이 최소값의 해석은 항상 두 가지다. 제가 수업 시간에 입이 닳도록 말하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값이 3이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3이 제일 작다. 두 번째, 3일 때 된다. 그러니까 보통 최소에 꽂혀버리면 가장 작다라는 의미만 해석되는데 최소값이 3이라는 건 일단 3일 때는 돼야 돼, 최소한. 3일 때 되는데 그게 가장 작은 거야. 이렇게 두 번 해석해야 돼. 가볼게요. 즉, 절대값 A3과 절대값 A5는 같아. 그리고 3이 제일 작아야 돼. 까지 해석을 하려면 이건 3이라는 숫자가 좀 작기 때문에 제가 미리 써놓는 거지만 만약에 최소값이 10이다 이래버렸으면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3이니까 쓸게요. 절대값 A1과 이것도 순서 절대값 A1과 절대값 A3 얘가 딱 두 칸 차이죠. 그럼 얘네는 같아야 돼 말아야 돼? 얘네는 같지 말아야죠. 왜? 얘네가 같았으면 최소값이 1이었겠지. 자, 다시 절대값 A2와 절대값 A4 두 칸 차죠? 두 칸 차 너네도 같지 말아야 돼. 왜? 네가 같으면 최소값이 2일 테니까. 하지만 3일 때는 같아야 돼. 여기까지. 이게 이제 나 조건에 대한 해석이 끝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저는 나 조건 해석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통 얘는 달라야 돼. 달라야 돼. 이걸로 시작을 하시겠어요? 같아야 돼. 이걸로 시작을 하시겠어요? 사실 A3에서 출발을 해서 A5를 만든 다음에 A5가 A3과 어떤 관계일 것이냐 그걸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A3을 제가 K라고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K에서 출발해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건 K가 홀수일 때, K가 짝수일 때 이렇게 꼼꼼히 써가면서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지금 이 상황은 그걸 쓸 정도가 못 돼요. 그 정도의 훈련은 되어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K는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K 자체가 3이 빠질 수도 있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K가 홀수였다는 뜻이에요. K가 홀수니까 3을 뺐겠죠. 그러면 K가 짝수면 2를 나눴겠죠,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물론 지금 자꾸 여러분들이 혹시 혼동되신다면은 지금 절대값이 홀수, 절대값이 짝수라는 거는 사실 양수, 음수를 지금 통용해주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그렇게까지 열심히 관찰하지는 않아도 되는 조건입니다. 어쨌든 K가 홀수면 3을 빼라고 했고 K가 짝수면 2를 나누라고 했고 여기에는 절대값이 없다라는 거. 그것만 좀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이렇게 가보시죠. 자, 홀수라서 3을 뺐어. 그럼 무슨 수가 됐다? 그럼 짝수가 됐다고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반드시 2를 나눠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케이스를 한 번 더 나누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3을 2번 연속으로 빼는 세상은 오지 않아요. 지금 이 점화식 상에서는. 자, 그 다음에 K가 짝수라서 절반을 나눴어. 그럼 이 친구는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가 됐을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8은 짝수죠? 8을 2를 나눴어. 그럼 4. 그럼 여전히 짝수지. 근데 6은 짝수잖아요. 근데 2를 나눴어. 그럼 3이 됐어. 그럼 홀수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4의 배수냐 아니냐 논리기는 해, 사실. 근데 또 이것도 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케이스만 나눠주는 거야. 2분의 K가 이제 홀수라면 3을 뺐겠고 2분의 K가 여전히 짝수라면 2를 한 번 더 나눴겠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장드리는 게 여기가 A3고 여기가 A4, 여기가 이제 A5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A3가 K이기 때문에 우리는 A3랑 A5가 직접 같거나 아니면은 절대값이 같아야 돼. 즉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너랑 직접 같아야 돼. K랑 2분의 K마 3이랑 직접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K 값은 자 2K에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 K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그래서 생각해 볼게요. K랑 2분의 3 마이너스 K가 같아야 돼. 부호가 반대로 같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K의 값으로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숫자는 1이 될 겁니다. 1. 왜냐면은 K에 1을 넣어보면은 1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라인에서 구할 수 있는 K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자, K랑 2분의 K 마 3이랑 같아야 돼. 그럼 K 값은 몇이 나와야 되는가? 지금 2분의 K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K 값이 마이너스 6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K랑 3-2분의 K가 같다라고 해볼게요. K랑 3-2분의 K가 같다라고 했을 때 가능한 K 값은 2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대입해보면 됩니다. 여기다가 2를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부호가 반대가 됐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거나 부호 반대거나 같거나 부호 반대거나 예. 야, 근데 여기가 K고 여기가 4분의 K면 얘네가 같아도 K는 0이고 뭐 부호가 반대야? 그래도 K는 0이네 사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K는 0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세팅을 한번 해놓는 게 이 문제의 1단계. 이 문제는 총 2단 구성이거든요. 1단계 뭐 구했습니까? A3으로 가능한 값을 다 구했어요. 이렇게 5개의 값이 있는 거죠. 큰 수대로 나열을 해보면 2, 1, 0, 마 3, 마 6. 이렇게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 뭐 구하러 갑니까? A1의 값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칠판을 살짝 지우고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요 5개의 숫자만 위에다가 좀 남겨볼게요. 큰 순서대로 2,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한 다음에 왜냐면은 이 과정은 사실 이 뒤에 과정에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잘 구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문제의 결정을 내기 위해선 A3에서 A2로 왔다가 이 A1로 가는 과정, 이 과정까지를 여러분들이 관찰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센스 있는 학생들이라면요. 여기 A4를 반드시 씁니다. 왜? 나 틀리기 싫거든 지금. 근데 자칫하다가 A2랑 A4의 절대값이 같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A3을 알고 있다고 해서 A3부터만 밑으로 밀고 내려와 버리면은 자칫 A4랑 A2가 같은 걸 구해버릴 수도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이거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 적어놓은 숫자들은 A3의 값으로 가능한 값들이었으니까 자, 얘가 2가 될 수 있고 1이 될 수 있고 0, 마 3, 마이너스 6.
이렇게 총 5개의 값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4까지 한번 밀고 써볼게요. A3은 A4로 갈 때 절반 나눠지겠죠. 홀수니까 3 빼겠죠. 자, 짝수니까 절반 나눠지겠죠. 홀수니까 3 빼겠지. 짝수니까 절반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 방향은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이걸 역으로 추론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봐. 자, A2가 누구였길래 2가 됐니? 그러면은 3을 뺐다면 얘가 5가 되겠죠. 5. 그럼 5는 홀수니까 3을 빼는 것이 정당합니다. 만약에 2를 나눴다면 4였겠죠. 그럼 4는 짝수니까 2를 나누는 게 정당합니다. 자, 그래서 A2의 값으로 가능한 건 5 아니면 4다. 이렇게 일단 적어주시면은 끝까지 한번 밀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일단 세이프했죠. 왜? A4는 1이기 때문에 지금 5나 4나 둘 다 1과 다릅니다. 절대값을 했을 때 같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세이프고 그 다음에 A2가 오면은 자 여기다 만약에 3을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8이었겠죠. 근데 8은 짝수입니다. 짝수는 절반이 되지 3을 빼지 않아요. 저 룰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8은 아니야. 자 그럼 얘 2가 나눠졌다고 쳐봐. 그럼 10이지. 그래서 A1의 값은 10이다. 8은 안 됩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A1이 10일 때 우리는 또 A1과 A3도 달라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근데 지금 A3이 2니까 얘네 둘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사실 좀 센스 있는 학생들은 A4가 1이잖아요. 양수잖아요, 양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수에서 얘네들은 감소수열이야. 감소하는 애들이 어떻게 같아지겠어,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얘는 사실 요거 안 보고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최소한 요 케이스는. 얘도 마찬가지겠죠. 0에서 출발한다면은 얘네들이 지금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감소니까 이 방향이. 하지만 뭐 그거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따져보겠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4야. 4는 지금 7이 줬을 수도 있고 8이 줬을 수도 있고 7이 줬을 수도 있고 8이 줬을 수도 있고 얘네들은 얘와 다르다까지 체크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자, 1을 누가 줬을 거예요? 4가 줬다고 생각하기에는 안 되죠. 왜냐면은 4에서 3을 빼서 1을 줬다고 생각하면은 4는 짝수니까 원래 3을 빼지 못해. 그래서 얘는 지금 2가 줬을 건데 여기서 걸렸다 이놈. 뭐예요? 지금 얘가 2가 1을 줬다고 하면 A2와 A4의 절대값 숫자가 같아.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지금 A4를 적은 것의 효과를 본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밀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 더 구해서 원통하게 문제 틀리는 거야. 22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22번을 맞았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틀렸다면 야 이거는 좀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워지는 순간에 없어요. A3가 아까 1인 거 얘는 불가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멈춰주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야 0은 누가 줬을까? 0은 3이 줬을 수도 있고 그대로 2가 절반이 나눠져서 0이 됐다면 그냥 0이 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0은 0이 줬어. 근데 0은 0이 똑같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을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3 정도는 써도 그러면 3에서 3을 빼서 0이 됐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3은 누가 줬을까? 3은 6이 줬을 수도 있고 또 6이 줬을 수도 있고 얘는 3을 빼는 거나 절반이 똑같네요. 근데 6이 줬겠죠. 왜냐면은 6에서 절반을 나누면 3이 돼. 그러면 얘네 둘이 또 두 칸 차 다른 거 확인해. 그럼 6,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마3 누가 줬을까요? 마3 0은 못 줘. 그러면은 절반에서 주면 마6이 줘야 되거든요. 그럼 마3은 마6이 줘야 되는데 얘 절반하면 마3이잖아요 지금. 근데 또 같죠 지금 얘네 둘이. 그래서 얘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마3에서 마6으로 왔어. 그럼 마6은 누가 줬을까요? 자, 3을 뺐다고 치면은 마3이 줬을 거예요. 근데 마3은 또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여기에 절반을 했다고 생각한 마이너스 12를 쓰는 것까진 괜찮아. 그럼 얘는 짝수니까. 절대값 하면 짝수죠. 그래서 짝수니까 절반에서 마6 줬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마12 주고 그럼 마12는 마지막에 누가 줬을까?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9가 3을 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절대값 하면 홀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4에서 절반을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둘 다 얘랑 절대치가 달라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A1의 값의 합이 아니고 절대값 A1의 값의 합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양수로 취급해줘서 전부 다 더해주시면은 그 합이 64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22번 문제의 답을 64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올해 25학년도죠. 수학능력평가 수학 영역에 대해서 총 4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단순히 답만 내드렸으면은 제가 이거 4개 다 풀어드리는데 사실 10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영상의 길이가 그 시간을 훌쩍 넘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전부 다 함께 했다면은 그것은 제가 문제를 보고 읽고 어떤 포인트에 착안해서 어떻게 출발했고 어디서 막힐 뻔했고 어떻게 끝냈다. 요거까지를 다 관찰을 같이 하셨을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은 여러분들의 수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를 논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사장을 가서 시험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딱 1년 남았죠. 1년 뒤 여러분들의 수능을 좀 화려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게끔 남은 1년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지금까지 다원교육수학 강사 윤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